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15척의 주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1위의 조선사 중국선박공업에게 의뢰한 선박으로 한국을 두르고 세계 조선업 1위가 되었다는 중국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조선해운 전문 매체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최근 중국 선박공업그룹 자회사인 황푸엔청 조선소에 주문을 연기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글로벌 2위 해운사가 향후 핵심 선박으로 선정한 100원조를 늦췄다는 것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주 연기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발주가 차세대 연료인 메탄올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이 중국 기업에 소형 컨테이너선을 최대 15척을 발주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은 총 10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선박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차세대 연료인 메탄올선을 중국 조선사가 수주했다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건조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중국 조선사가 설계한 도면이 머스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주 계획을 맺은 뒤 조선사가 도면을 제출하고 선사 요청에 따라 수정 및 검수를 받는 시기에 연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을 취소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머스크가 아예 발주를 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임은 분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 기술이 확보될 때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머스크는 이 메탄올선을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에게 맡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 조선사에게 맡겼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 이후 미래 선박연료는 암모니아와 메탄올 둘 중 하나입니다. 올해 한국 조선사가 암모니아 선박을 수주할 때 중국 조선사는 전세계 발주된 메탄올 추진선을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이 암모니아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배기리가 짧아서 생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마진도 암모니아선이 메탄올선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년치 발주가 모두 끝났다며 역대 최고 수주 잔량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암모니아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메탄올선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초대형 메탄올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하며 기술력을 알렸고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규모 수주하며 최강의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중국에게 집중 발주하는 이유는 도크가 꽉 찬 한국 조선사에 발주를 넣기 어려워서입니다. 결국 빨리 선박이 필요한 머스크 등 해운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메탄올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메탄올선을 싹쓸이해 경험을 쌓고 자신들이 앞으로 한국과 같이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사들이 암모니아선 대신 메탄올선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바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메탄올선 주문을 한 선사에게 발주 연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할 때 무조건 한국 조선사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사는 선박의 운영 안정성을 제일 중시하는 만큼 인도 시기가 늦더라도 한국 조선사에 메탄올선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메탄올선 15척의 발주 연기가 된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동안 중국은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가 공사를 해 수주에 성공했지만 번번이 큰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2018년 중국산 LNG선이 바다에서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한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호주는 1월에 지난해 고장으로 수출터미널 가동을 방해했던 중국 대형 LNG 운반선을 6개월간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이 LNG선은 발전기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멈춰섰습니다.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을 통해 LNG를 수출하는 호주 오리진 에너지는 이 사고로 생산을 중단하고 최소 3척의 LNG 운반선 선적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이제 오래된 건조 경험으로 LNG선 등 한국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까지 수주한다고 자랑했지만 계속되는 낮은 품질로 인해 망신을 당하며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가스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카타르 에너지 2차 LNG 프로젝트에서 100억 달러의 웃돈은 LNG선을 수주한 데 이어 LPG선 시장에서도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글로벌 조선 빅3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조선업계가 메탄올,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가장 큰 고객이 일본 선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선사들도 일본 조선사를 두고 더 믿을 수 있는 한국 조선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은 올해 8월간 한국 조선업계에 46억 달러 규모의 선박 33척을 발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현대 미포조선에 12척의 MR 탱커를 발주한 일본 니센카이우는 올해 들어서도 20척에 달하는 MR 탱커를 발주하며 현대 미포의 주요 고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그리스는 18%로 이 두 국가가 전체 수주의 40%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기고 글로벌 조선업에서 1위에 올라섰다고 큰소리치지만 대부분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은 저부가가치 선박들이고 중요한 것은 중국 선사들의 발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 선사가 발주한 선박이 무려 154척으로 23%를 차지했는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한국에게 물량이 밀려서 중국을 선택하는 해운사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중국 선사들이 중국산 선박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수주 또한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5일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수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 조선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미국은 앞으로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사에 대한 미국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세보단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항만 이용 수수료를 걷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이사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3-4배가 더 든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이런 조사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가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 증가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선박과 교량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돌 사고의 원인이 선박의 동력 계통의 이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15년 인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아니냐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한국조선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현대중공업의 책임 보증기간이 끝나고 선사가 돈을 아끼려고 유지보수를 중국에게 맡겨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염된 연료 사용에서 나타나는 엔진 고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이 선박을 건조한 HD 현대중공업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량의 기둥이 엄청나게 튼튼한데 충돌하고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심지어 평형까지 유지했다며 정말 배를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고 한국 조선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